네, 반갑습니다. 간만에 찍는 공개 영상입니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3일 일요일입니다. 네, 2021년이 됐고요. 자, 간만에 새해 영상입니다. 연말은 어떻게 다들 보내셨나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집에서 집콕 정도만 계속 하고,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계속 먹고, 자고, 독서하고, 책 읽고, 이러느라 살이 좀 쪘습니다. 네, 운동 잠깐 하고, 헬스장은 제가 일주일에 4번씩, 5번씩 가는데, 이제 헬스장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길거리 걷고 아니면 맨몸 운동하고 근데 이제 연말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쉬느라 아주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조금 쪄가지고 지금 아주 똥실똥실해졌는데 자, 이제 새해가 흘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에 이제 아주 장이 괜찮았어요. 어느 분들한테는 장이 좋았을 수도 있고, 어느 분들한테는 장이 그냥 그러려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이 너무 괜찮았다 정도까지 이제 생각이 들었고, 장이 괜찮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몇 년 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브렉시트 이후로는 급락장을 간만에 좀 겪어봤고, 한 해로 돌이켜보면요, 급락장을 겪어봤고, 이건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아주 얻고 왔고, 그리고 양적 완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아주 좋은 유동성장이 됐다. 이런 평을 조금 감히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인트로 영상에서 좀 뭘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교육방에서도 어제 주말 내내 교육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지만 2020년의 영광은 잊어버려라 라고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공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은 어디서는 장이 좋다, 나쁘다, 증권가 리서치 결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2020년의 영광을 잊어버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판이 좀 달라질 확률이 아주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은 2020년과 똑같이 장을 보고 하시면 안 될 듯,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걸 먼저 이제 봐줘야 되는 건 1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나, 2월, 3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나, 이런 측면들을 좀 봐주셔야 되고, 북에서 이제 노동당 대회를 준비하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어떠한 노이즈들이 나올까. 그런 포인트를 좀 봐주셔야 하고요. 1월 20일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무장관이랑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돌아갈 건지,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1월 주택 임대 시장, 미국의 주택 임대 시장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항상 누구나 웃고 좋고 할 때는 항상 호재 기사가 나옵니다. 장이 좋으면 항상 장이 얼마나 더 할 거다. 장이 어떻게 된다. 호재 기사가 나오고, 반대로 급락장이면 공포의 심리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포적인 기사들이 아주 쏟아집니다. 근데 주식장은 이런 말이 있죠. 고수분들은 아실 텐데, 명언에도 있을 겁니다. 주식을 이제 반대로 해라. 이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듣고, 어디선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좋은 장에서는,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좋은 장에서는 주식을 팔고 도망가야 되고요. 공포적인 장에서는 주식을 사고 이제 버티는 이런 이제 것들로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쉬운 건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2021년 장을 하락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장이 아니고 아까 드렸던 대로 방금 얘기 드렸던 대로 1월 달에 주택 임대 시장은 저는 제일 걱정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고 나서 이제 슬슬 나오고 나서의 이제 일들 법적 공방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금리 관련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2, 3년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별로 믿을 게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나오는 실물 경제가 얼만큼 이번 년에 따라주느냐 말 그대로
경제학 이론에서 나오는 양적 완화를 해서 이건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날의 검에서 유동적으로 이제 시장에 얼어붙은 시장에 인위적으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쳐줄 만한 이번 년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건 실물 경제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이런 것들은 흘려 들으세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저는 하나의 개미 투자자일 뿐입니다. 개미 투자자가 생각하는 건 코로나는 한 1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실물 경제는 이번 년에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적 완화로 했던 걸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할까? 아니면 이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실물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의 영광은 잊어버리시고 2021년에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픈방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1억을 간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글쎄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3,400, 3,8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3,8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글쎄요 이 높은 곳에서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라고 하는 이 뉴스 나온 자체가 조금 이상하고요. 1억을 갈지 어떻게 갈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뭐 어떤 대표분이 뭐 해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요. 뭐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왜 그러면 500만 원 600만 원대 1억을 간다라고는 얘기를 왜 안 했죠? 왜 지금 단순히 2천엔 3천 올라가니까 1억 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왜 호재성 기사가 나오지? 뭐 이런 측면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기사와 찌라시에는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떠한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도 봐주셔야 되고요. 단순히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면서 당연히 따라가는 건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종목들입니다. 같이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작전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던 것처럼 반드시 뭘 봐주셔야 되냐면 주식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BT1이라는 친구를 볼 겁니다. 인바이젠이라고 바뀌었죠. 인바이오젠으로 맨 처음에 BT1이라는 친구가 먼저 떴을 거고요. 주식이 죽었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 풀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건드리지는 않은 거고 그럼 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오리기술 투자를 볼 겁니다. 오리기술 투자도 물량을 뺐어요 지금. 거기 하면서 비덴트라는 친구가 다 쫓아갔을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 하면서 뭐가 쫓아갔죠?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친구들 쫓아갔는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물량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위지트란 친구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물량을 치러 다시 올라가고 있는 친구고요. 마지막 대장주로 지금 SBI 인베스트먼트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이럴 거면 왜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대에서 1억 간다고 얘기를 해지 아니면 왜 지금 3,800만원까지 올라가는 이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주식장에서 지금 같이 작업해주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1억 간다고 하지? 그럼 그 목적은요. 개미 투자자들은 묻기 위해서 하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개미 투자자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하는 말 그대로 뉴스만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 종목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간지도 모르고 비트코인 1억 간대 라고 해서 그 물량바지로 사용하는 뉴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3,800만원까지 지금 비트코인 친 게요. 제가 비트코인 3,000만원 때부터 오픈방이나 뭐 교육방들은 이미 다 하지 말라고 했을 거고요. 남주세요 모드로 이제 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말 듣지도 않는, 차트도 보지 않고 생각도 없이 멍청하게 주식하고 멍청하게 비트코인 하는 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드로 가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요, 지금 2,000에 3,800을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500만원, 600만원부터 작업을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벌써 5배, 6배가 친 거고요.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랑 2,000에서 지금 3,800만원 갔네? 우와, 벌써 2배 갔어. 이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왜 500만원, 600만원 때부터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1억을 갈지 안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1억을 간다라고 하는 이 기사 자체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어느 한 분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분은 좀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투자도 오래 하셨고 이제 할아버지시고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쓰신 글을 봤는데 저도 너무 공감을 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낙관론자인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비판론자인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여러 살아남았다라고 이제 비슷하게 제가 이 말을 되게 정확하게 이제 비유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쓰신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한 공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교육방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굉장히 보수적이 되고 굉장히 비판론자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들보다 수익률은 더 높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판론자, 보수적인 입장, 그래서 그 글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유와 근거와 원리와 원칙, 이론들을 내세우면서 비판을 하거든요. 비판론자,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유와 근거 없이 하는 낙관론은 주식시장에서 아무런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비트코인이 저 3,800만원 간 걸로 주식시장에서 위지트나 SBI 인베스트먼트가 갭을 치면서 거래를 친다? 그럼 저는 비트코인 금지시킬 겁니다. 하지 마세요. 남주세요 모드로 완전 관종 삭제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되게 큰 힌트를 저는 드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애플카 위주로 좀 많이 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LG전자 우더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단일가가 5일날 끝날 겁니다. 얘네들은 더 갈 겁니다. 테슬라 이후로요. 테슬라 지금 반사이익으로 애플카는 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나온 애플카는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지금 테마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LG전자, LG 더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 거기서 덩달에 따라가는 LG 디스플레이, LG 우 이런 녀석들까지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저번에도 얘기 드렸던 대성혈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포뱅크라든지 뭐 교육방은 지금 대성혈텍 인포뱅크 다시 잡았습니다. 상 2번 다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은 거고, 계양전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얘기 안 해드릴게요. 그냥 세마지로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하면서 이제 로봇 관련까지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AI 이제 통합적으로 다 같이 연결고리를 보는 거죠. 자율주행, AI, IoT.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스타가 이제 다시 한번 대장으로 나오고, 유진 로봇,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 정도 제가 얘기 드렸을 거예요. 오픈방에서는 로보티즈 잡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거기 나오는 로봇, 카미틱, HK 뭐 이런 녀석들, 스맥 뭐 이런 친구들까지 이번에 싹 다 한번 다시 가주는지, 그리고 거기다 위즈코프까지 다시 한번 가주는지, 그런 포인트까지 한번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반대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은 이미 저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애플카가 돌아가는데 왜 이걸 하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율주행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센트럴모텍 다시 한번 돌아가 줘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왜 굳이 비트코인 같은 1억을 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잡고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트로 영상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번 연을 좀 바라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애플과 관련해서 두 번째 영상으로 좀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5분 정도, 지금 14분 30초 정도 이제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새해 맞이 영상은 딱 요 정도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은 내일은 10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3시 반에 이제 끝나는 장인데, 내일장부터 새해 2021년
명심하시고, 새해 또 2021년에 아주 좋은 또 결과들이 있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본인이 그만큼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 운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 드리죠.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공부로 들어오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너무 운들을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행운을 찾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만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멍청한 개미들이라고 그런 것들은. 그런 분들은 아주 멍청한 것들이라고. 멍청한 개미 투자자가 되지 맙시다. 주식시장 적어도 빡세게 2, 3년은 공부하셔야 되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셔야 되고, 적어도 대선주까지 하려면 5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수 정도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 또한, 연차가 5년 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이 중수 정도가 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2020년의 영광은 장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드신 겁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실력은 2021년도부터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2020년에 꾸준하게 공부하고 먹고 들어오신 분들하고 그냥 행운으로 먹고 2020년을 보낸 분들은 2021년에 판도가 달라질 겁니다. 곡소리 나시는 분 아주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려듣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개미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